네, 배우 주진모 씨 등 유명인 10여 명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연예인들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 유명 연예인들의 대화 내용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처럼 매우 부적절하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명인 스마트폰 해킹 후폭풍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사건의 논점이 지금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시작은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해킹 피해였고 협박을 했는데 협박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했던, 신고했던 그런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보죠. 네, 일단 7일 날 이 주진모 씨의 소속사가 네. 주진모 씨가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개인 스마트폰이 해킹이 돼서요, 이 개인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이제 해커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이 8일 날 이 배우 주진모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의 그 스마트폰 해킹 및 협박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연예 매체인 디스패치에 따르면요, 네. 이제 이 주진모 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유명한 연예인이 한 10여 명 정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됐고요. 협박인 거는 확실한 거죠, 지금. 네, 일단 나온 게. 맛보기 형식으로 굉장히 좀 지극히 사생활적인 그런 부분을 몇 개 이렇게 보내주면서 네. 그에 대한 이거 대가로 내가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뭐 이렇게 금품을 요구를 하고요. 네. 사생활 유출을 이미 막으려고 해커들한테 금전을 지급한 그런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진모 씨 같은 경우는 이 해커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제 그 결과 이 주진모 씨와 또 지인이 주고받은 그런 문자 메시지 중 일부가 언론사에게 이렇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킹이 됐다는 건지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다 피해 전화기가 다 삼성 거다 뭐 이래가지고 삼성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또 아니라고 예, 부인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이제 삼성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통 이제 핸드폰 사용 내역이 이렇게 백업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비번과 아이디를 알면 네. 바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타 사이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클라우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중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 사이트의 비번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네.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그 계정 아이디와 비번만 알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해커가 입수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삼성전자 측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입수하게 된 경위가 이 클라우드 사이트 자체가 해킹이 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디와 비번이 어떤 식으로든 유출이 돼서 그 아이디와 비번을 입수한 해커가 직접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해서 그 개인 정보를 얻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킹보다는 유출 사고다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이거 바로 얘기군요. 삼성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2차 피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본인 게 아닌 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지금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주진모 씨와 그다음에 동료 배우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지금 일부 공개가 되면서 네. 온라인상에 이제 막 유포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가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여성들의 사진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그 메시지 내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의 이름 및 어떤 네. 개인 정보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진모 씨뿐만 아니라 그 상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동료 배우 그다음에 네. 또 등장하는 많은 수많은 여성들이 다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이제 무작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마치 주진모 씨와 관련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것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주진모 씨가 신고도 했고 경찰이 수사에도 들어갔는데 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일단 소속사 측에서요, 이제 이 내용을 무분별하게 재배포할 시에도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퍼나르지 그런 마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에는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내가 직접 허위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재배포하는 행위도 역시
함께 처벌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알려지지 않은 허위의 사실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하지 않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해킹을 하고 또 개인 사생활을 유포한 거는 분명하게 범죄입니다만 이게 별개로 네. 유출된 문자 메시지의 그 내용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만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생각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실망이다, 뭐 역겹다, 뭐 이런 정서적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탑골 버닝썬이다, 제2의 정준영, 뭐 정준영 사건의 중년 버전 등등의 네. 좀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반응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간에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여성을 굉장히 성적 대상화하고 있고 네.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그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두고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지만 이제 이게 친밀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연예인이든 어떤 비연예인이든 간에 이게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생활 이제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무차별하게 배포되는 것이 과연 옳은 상황인가에 대한 또 판단과 또 별도로 네. 내용 자체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주진모 씨를 향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네네. 어떤 맥락에서 하는 비판입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 역시 강경 대응할 대책이다라고 그렇게 그 이제 단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주진모 씨가 어떤 그런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뭐 갑질 성매매를 하는 정황, 그다음에 또 이 여성들을 애들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뭐 얼굴이나 몸매 같은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라든지 음담패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생소하지 않다. 어디서 봤냐? 정준영 단톡방에서 봤는데 주진모 씨는 사실 정준영 씨의 선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배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정준영 씨 등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그런 사회 문화를 결국은 주진모 씨가 만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런 사생활, 아무리 사생활이라도 네. 그런 식의 대화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강렬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단체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어떤 성인식 같은 것이 머릿속에 잘못 배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뭐 다들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내 폰은 안전한가? 나는 또 해킹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핸드폰을 해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 배터리가 너무 심하게 급격하게 달면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해요. 해킹 왜냐면- 당하고 있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종종 이렇게 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 나중에 뜨죠. 하기를 누르는데 네. 사실 그게 굉장히 해킹 방지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은 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데 이제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2차 인증 같은 것들을 찾아서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단순한 아이디 비번 말고도 내 핸드폰으로 인증 받아서 로그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좋겠고 그다음에 네. 그 사이트 자체도요 비밀번호가 우리는 대부분 같은 비밀번호를 모든 사이트에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좀 다르게 그렇게 설정해 두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 근데 비밀번호 다르게 설정해 놨다가 잊어버릴까 봐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규칙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또 하나 권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트명 앞 두 글자 정도를 비번호로 쓰는 비밀번호 앞이나 뒤에 이렇게 붙이면 계속해서 비밀번호가 바뀌게 되는 내가 원래 쓰고 있는 비밀번호의 앞과 뒤에 네.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좀 그거 따서 꿀팁이네요. 넣는다. 뭐 이런 식의 팁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